이게 제일 어려워서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네. 공간은 사실 저는 만화 작업도 해서 해리에서 만화하는 분들하고 작업을 같이 하다가 거기서 좀 페인팅도 하고 이제 장소가 점점 작아지기도 하고 같이 쓰시는 작가님하고 같이 약간 만화 외적인 작업들 그리고 페인팅 아니면 뭐 전시 기획 같은 거를 하려고 출판단지 쪽에 이제 자리 잡은 지 이제 6년 정도 된 공간이고요. 점점 저는 페인팅 쪽으로 작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93년도에 문화생 생활을 시작으로 해서 독립 만화, 언더그라운드 만화들 아니면 실험 뭐 이렇게 불리는 작업들과 동시에 어린이 학습 만화에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했었죠. 20대는 아마 그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그림 자체, 이미지 그리고 스토리 제가 그리는 만화들도 스토리가 완전히 친절하게 드러난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어떤 이 현대 미술의 커다란 바운더리 안에서 작업을 했다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만화라고 보여지지만 페인팅 지금도 페인팅하고 만화를 개인적으로 크게 구분하지는 않고요. 제가 어떤 스타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적합한 매체를 택하는데 최근엔 점점 그림이 더 좋아져서 그리는 게 더 즐겁고 그래서 이제 페인팅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스토리나 컷을 나누는 연출이 필요한 것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지금 단편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도 올해나 내년에 단편을 하나 만들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화를 그리는 거랑 지금 페인팅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거는 이야기거리잖아요. 그 만화라는 매체는 스토리가 약간은 이제 무언가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세팅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제 그림은 완전한 추상은 아니지만 그림을 바로 캔버스에 스케치를 하고 그리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스케치 없이 그냥 그 하얀 캔버스에서 물감이 가고 오브제가 생기고 망치고 또 다시 그걸 복구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뭐와 뭐를 섞으면 막 깨지거나 나중에 보존이 어렵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재료들을 그냥 막 갖다 쓰면서 오는 그 변주할 때 오는 그 쾌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개념이나 의미보다 그냥 이쁜 걸 그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거대한 스토리를 담는다고 해도 일단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거 다 잊어먹고 이 안에서 예쁘게 보이는데 치중하는 것 같아요. 꿈도 예전에는 되게 많이 꿨어요. 근데 꿈이 약간 희한한 꿈을 좀 제가 많이 꿨는데 혼자 술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옆자리에 바에 있는데 정말 불편한 사람이 딱 앉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밑에 보면 여기 바고 그러니까 얘가 옆을 딱 쳐다보는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계속 거슬리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게 미술이랑 조금 다 상통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 거슬리게 한다는 거, 신경 쓰이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캐릭터로 좀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배예요, 담배. 이게 이렇게 늘어지는 거. 그래서 옆으로 여기 딱 앉는 거지 내가. 깜짝이야 이런 거.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눈도 보지만 가장 여기 있으니까 여기 어떤 꿈의 단편을 그냥 그리면서 이게 하는 것이. 이거 설명을 하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엉덩이부터 딱 이렇게 들이밀면서 옆에 딱 앉는 거 있잖아요. 동그란 바 의자.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그림이나 뭐 작업들도 사실 신경조차 안 쓰이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존재감도 없는 것도 있고 사실 되게 좀 그게 아까웠어요. 최소한의 신경 쓰임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좋아했던, 지금은 이제 그림하고 좀 다른데 옛날에 진짜 좋아했던 영화는 언더그라운드라는 저기 에밀 쿠스트리차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거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대한극장에서 혼자 박수 쳤어요. 일어나서 개입 박수. 이게 유고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빡 깨져 유고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그 내전에 있는 상황에서 가족과 내용은 되게 무거워요. 근데 그게 코미디와 음악과 약간 초현실적인 어떤 장면들이 섞이면서 저한테는 충격적이고 너무 거대한 영화였어요. 일단 저는 코미디가 약간 있어야 돼. 아무리 비극에도 제가 나쁜 내용의 그림을 그려도 약간 사람을 현혹시키게 하려고 하는 색을 쓰잖아요. 안 그러면 제가 불편해서 못 봐요. 그래서 그 영화를 좋아했던 게 엄청난 비극인데 미장센이 너무 아름다웠고 또 가끔씩 터지는 그 코미디들이 미치게 웃긴 거예요. 근데 그 구조화가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라는 어떤 감명. 그러니까 뭘 만드는 사람에 대한 존경? 뭐 이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음반 가게 살짝 하셔가지고 비디오 가게도 하셨어요. 서브컬처라고 불리지만 저한테는 컬처였던 그 문화를 많이 그때 강제 흡수 당한